안녕하세요. 겸등이 김정경입니다. 요번 시간도 역시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으로서 또 역시 이제 성인교육입니다. 이제 조금 좀 확대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인교육의 아버지가 누구다? 놀즈. 그래서 성인들은 잘 놀죠. 그래서 이제 놀즈가 그 성인교육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딱 내렸을 때 바로 학습 경험을 계획하고, 그리고 이제 계획했으면은 학습자의 요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요구를 진단해야죠. 진단했으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되고, 그 자원을 찾았으면은 학습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학습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자기 주도적 학습. 즉, 여러분들 학교 학습은 교사 의존적이라고 했었죠? 성인교육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주도적 학습의 단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인들은 아주 경험이 풍부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학교 교육은 그 경험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지만은, 그죠? 그래서 바로 모든 경험을 다 학습에 이제 사용하려고 하니까는 그런 경험을 계획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가 진단하고, 그 진단했으면 이 자원이 어디 있는가, 인적 물적 자원을 이제 찾아야 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찾았으면 이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것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했으면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욕구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을 파악하고, 그리고 학습 전략을 선정하고 이행해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교육 방법이라는 게 이제 평생교육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평생교육의 방법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자기주도적이니까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학습이에요. 즉, 협동학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자, 상실입니다. 상실. 그래서 실용성의 원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인들은 실제적으로 유틸리티, 실용성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자, 상실입니다. 그 다음에 다 유창해요 이렇게 외우십니다. 자자상실 다 유창해요. 다양성이 원리입니다. 왜냐면은 성인들은 개성이 독특하잖아요. 다 경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경험에 맞고 그 경험에 맞고 그런 다양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창의적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희와 오락적인 원리를,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미가 없으면요 능률이 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능률성의 원리, 요 바로 평생교육의 방법, 다시 말해서 성인교육의 방법의 원리로서 나온 겁니다. 이 그로우라는 사람이 있죠. 그로우는 성장한다 이런 뜻이죠. 영어로. 그렇게 요렇게 성장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 교수 모형 4단계로서 제일 먼저는 의존적 학습자다. 첫 출발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교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뭐예요?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권위 있는 자, 즉 교사죠. 그 사람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의존적이니까 가장 낮은 자기 주도성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로우는 아까도 얘기했죠. 성장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갔을 때 아주 성장하는 거죠. 고도의 자기 주도적 학습자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 의존적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가 이제 관심 있는 학습자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에 대한 동기화되어 있고 확신은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필요하다? 교수자는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안내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여적 학습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과 기초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특정한 내용을 탐구할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을 이제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교사는 뭐예요? 교사는 권위자여서 야 요거는 뭐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 안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촉진시켜 주는 거죠. 박수 쳐주고 이제 동등한 참여자가 되는 거. 어우 잘했어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 주도적 고도의 자기 주도적 학습자가 됐을 때는 상담자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애들이 물어봤을 때만 해주면 되는 거야. 조언자 역할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로의 교수 모형 4단계 어떻게 된다고요? 의존적인 학습자. 자 의존해서 그런 데 조금 벗어나서 참여. 그리고 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관심을 가진 다음에 참여한 다음에 자기주도적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자 롤지의 자기주도적 학습 모형. 자 출발은 뭐라고요? 내가 도대체 김정겸이가 드럼을 배우고 싶어. 그러면 김정겸의 학습 욕구가 바로 드럼을 배운다는 것이 진단이 됐어. 그러면 이제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우리 사실상 제일 먼저 목표를 세우잖아. 근데 자기주도적 학습은 그렇지 않다. 왜냐면 내가 스스로 나의 문제 해결, 실제 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욕구가 뭔가를 진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욕구를 진단했으면은 그 다음에 그래 드럼을 배우자 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드럼을 배우기로 이제 목표를 설정했어. 그러면 뭐예요? 드럼을 배우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야 드럼 가르치는 유명한 선생이 어디 있고 학원이 어디 있고 돈은 얼마가 들고, 그런 다음에 뭐 월수금 중에서 나는 수일뿐이 못 나와 라는 전략을 선정하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자기주도적 학습 모형 요거 롤즈 별표 꽉 해주십시오. 요거는 별표로 많이 이렇게 드릴게요. 꼭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빠이빠이.